로마로 가는 길 11차. 멈추지 않기 위해 걷는다. 우리가 걸었던 구간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 어제 4km를 미리 걸어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36번 코스를 이틀에 걸쳐 걸어야 했을 것이다. 다리에 힘이 생겨 평지를 걷는 것쯤은 괜찮았지만 오르막길은 정말 지옥 같았다. 비아 프렌치제나를 걸으면서 알게 된 이탈리아인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올라갔을 정도로 힘든 구간이라고 기록해 두었다. 정말 그랬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시작된 오르막길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어제 반뇨비뇨니에서 조격을 하면서 멀리 산꼭대기에 멀뚱히 서 있는 요새를 보았다. 제발 우리가 저 요새는 거쳐가지 않기를. 바람과 달리 길은 산꼭대기 그 요새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반뇨비뇨니에서 보았던 요새는 로카도르차였다. 그 너머에 있는 카스틸리오네 도르차라는 마을에서 아침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순례길 루트상으로는 들르지 않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라디코파니까지 먹고 마실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요깃거리도 사야 했다. 걸어 오르는 내내 거친 욕이 절로 나왔다. 사람만이 아니었다. 안쓰럽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입구를 오르는 작은 차들은 가파른 경사에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헐떡였다. 반대쪽 차들도 느린 거북이처럼 조심히 기어내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높고 가파른 곳에서, 말하자면 극한 상황에서 수세기 동안 삶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신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빚어내듯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길은 힘들었지만 카스틸리오네 도르차는 지금까지 만났던 중세시대의 요새 마을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도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이어졌고 몸집이 작은 3륜 자동차와 붉은색 돌집들이 비스듬한 경사면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멋있고 예쁘게 보이고픈 신용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 수수한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우직한 사각형 건물은 창문도 일정하지 않게 마구잡이로 뚫려 있었고 집집마다 발코니가 없어 꽃과 나무들은 돌집을 휘감아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꽃이 일정한 패턴으로 기어오르는 모습은 화려한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인간의 흉상 같았다. 형형색색의 꽃과 덩쿨은 자칫 오래되어 삭막해 보일 수 있는 마을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당사자가 최고라고 아우성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상한 분위기. 중심 광장의 오래된 돌바닥과 우물, 그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늘어선 붉은 돌집들은 옛날로 온전히 돌아간 듯 중후한 느낌마저 주었다. 세월의 흔적, 낡고 다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는지 마을 전체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삶을 지향해온 나에게 오래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통쾌한 장면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바 앞의 분수대에서 풍성한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힘들게 오른 토스카나의 구릉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가야 할 길이 멀어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이런 보석 같은 마을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나는 한참 동안 가슴이 뛰었다. 그 자리가 언제까지라도 잘 있어주길 바라며 떠나는 순간에도 아쉬워 발이 안 떨어졌다. 어디선가 중세시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계속 뒤돌아보기도 했다. 언젠가 꼭 한 달쯤 머물러야지. 내가 이렇게 흥분해 있는 동안 남편은 시큰둥했다. 그는 도시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뉴욕이나 중국 상하이쯤은 가야 지금 나를 이해할 것이다. 마을을 떠나 계속 걷는 동안 그늘 한 점 없는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다행히 쉬어갈 수 있는 의지와 식수대를 만났다. 벅차게 아름답지만 매일 만나는 토스카나의 풍경이 익숙하다 못해 지겨워지려던 참이었다. 계속해서 흙길을 걷다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아스팔트 길을 만나고부터는 은근히 오르막이 이어졌다. 4차선 도로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 나는 또 울상을 지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구글 지도를 켜고 주변을 살폈다. 이미 오후 1시 30분이 넘었는데 목적지까지는 아직 8km나 남았다. 체력도 바닥나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오르막을 굽이굽이 휘감는 S자형 도로를 걸어 해발 814m의 마을에 도달해야만 했다. 앉아서 쉴 곳은커녕 그늘 한 점 허락되지 않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오르막길이었다. 아스팔트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바닥이 내 발목을 잡아 끄는 것만 같이 자꾸 꼬꾸라졌다. 나는 이 길이 정말 죽도록 미웠다. 순례길을 떠나온 곳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지독한 쉰내가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땀을 쏟았다. 도저히 땀이라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의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다. 감정이 메마르고 극단적이기까지 했던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싶기도 했다. 이 길을 떠나온 내가 한심에 미칠 노릇이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돈 써가며 몸 망가져가며 이 길을 걷고 있을까? 이성을 잃고 남편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모든 시작은 결국 당신 때문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당신이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당장 택시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극한 상황에서조차 남편은 냉정하다 생각이 들 만큼 침착했고 빠른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다. 한마디 다독임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내 가방을 뺏어 메고는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목석 같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또 부하가 치밀어 혼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일요일 오후 3시. 지금 우리는 주말이면 마을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 마을을 걷고 있었다. 택시를 부른다 한들 좋기 30km는 떨어진 마을에서 올 것이고 설사 그렇게 택시가 온다 한들 나라는 인간은 결국 걷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그는 어느새 저만치 앞서 있었다.
나도 벌떡 몸을 일으켜 그의 뒤를 쫓았다. 한마디 불평도 내 말에 대한 대꾸도 없이 앞뒤로 20kg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 뒤통수에다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을 수는 없었다. 땀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바닥까지 적시고 있는 남편에게서 배낭을 뺏어 메고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일까? 아무리 걸어도 형체조차 보이지 않다가 3km 남짓 남겨두고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에 잡힐 듯 목적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컸다. 말로만 듣던 라디코파니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지막 죽을 힘을 쥐어짜내 성큼성큼 기어올랐다. 가닿기만 하면 된다고 온갖 신에게 기도하면서 드디어 라디코파니에 도착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마을인지 얼굴이나 보자.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입 밖으로 모두 토해내었다. 거친 욕을 내뱉어도 아무도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토스카나 구간의 종착지라는 것 외에 이 마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었다. 마치 정복의 대상 같았고 성취감만이 우리를 지배할 뿐이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바에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왔노라고 말하자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온갖 과한 제스처와 칭찬으로 우리를 지켜 세워주었다. 붉은 돌집의 발코니에는 집마다 누가 예쁜 꽃을 가꾸나 경쟁하듯 생생한 꽃이 만발해 있었다. 고양이들은 마치 잘 아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사람에게 태연하게 몸을 부대끼며 가까이 다가왔다.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원에는 초록색 나무와 잔디가 무성했고 높이 올라온 만큼 눈앞에는 멋진 토스카나의 풍경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 되자 종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몰려갔고 일부 젊은이들은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살랑살랑 몸을 맡겼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맥주를 넘기다가 목이 메어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고달팠다.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싶었다. 애초에 목표가 여기까지였으니 그만해도 된다고 달콤한 악마가 속삭이는 듯했다.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걷다 보면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였다.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편안하기 위해 떠나온 길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내가 찾고 부르짖던 시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고 있으니 어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일어나 걷는 행위는 마치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았다. 지금까지의 숱한 경험이 일러준 것처럼 행동하면 후회는 남을지언정 후퇴하지 않은 내가 남는다. 그러니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계속해서 묵묵히 걷자고 이미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먹고 자고 걷는 단순한 일과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깊은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나는 걷는 행위가 주는 단순한 깨우침의 순간을 좋아했다.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어 아차하게 만드는 순간, 지극히 사소한 일과 촘촘한 삶의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들,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구나 깨우친 순간들, 마음속으로 정해진 목적지를 되새기는 동안 해가 머리 뒤로 넘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걷는 동안 계속 따라오라고 손짓하던 구름이 바람을 따라 사라졌다. 내일 하루 이곳에서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그들처럼 흘러가야겠다.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서, 후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숙소에 돌아와서 보니 내내 힘든 감정에 집중하느라 사진 한 장 찍을 여력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도 기록해 두었더라. 로마로 가는 길 두 번째 영상으로 순례길을 걷는 11차, 멈추지 않기 위해 걷는다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으며 그만하고 싶다와 아니 계속하자 라는 두 가지 마음의 길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오르막길은 정말 지옥 같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시작된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걸어 오르는 내내 거친 욕이 절로 나왔다. 이 글귀들을 보면서 저자의 힘듦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오르고 나서 맞이하는 세상은 세월의 흔적, 낡고 다른 것의 소중한 가치, 나에게서 오래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통쾌한 장면. 생각만 해도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상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남편과 서울 인근의 산에 다녀왔어요. 6월 달에 제약산에 등반했다가 너무 더운 날씨에 어지럽고 금방 일사병이 걸릴 것 같아서 더운 여름 산행은 피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등산을 잠시 멈추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처서가 지나면서 새벽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곧바로 4시간 코스의 새벽 산행을 결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집에서 출발해서 송추 주차장까지 4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4시 50분쯤이었을까요? 라디오에서 애국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따라 부르다 보니 4절까지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봤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여성봉과 5봉까지 올라 꼬마 김밥을 먹고 송추 계곡으로 내려왔어요. 산은 항상 가파르게 경사를 오르는 구간이 나와요. 땀으로 범벅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서는 쉰냄새가 나고 이 고생을 왜 사서 하지? 라고 말하면서 계속 걷게 됩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한 산은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와야 하니까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기분, 그 기분 때문에 오르기도 하죠. 오늘 여성봉에는 넓은 바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넓은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는데 세상 최고의 휴식처였습니다. 내려오는 길 비가 내려서 젖기는 했지만 나무가 무성하고 나뭇잎이 겹겹이 우산이 되어져서 그나마 여유롭게 하산했습니다. 책 속에서 정말 걷다 보면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편안하기 위해 떠나온 길은 아니니까요. 이 문장은 등산을 할 때도 같은 마음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